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김용수 의원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윤종구 의원님 참석했습니다. 정진우 의원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황면선 의원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티켓을 들고 있는 분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영 부대변인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민생연구소의 안민경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영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배 의원님 그리고 검사를 감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상임대표를 맡으신 오동영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규표 의원님 그리고 김동화 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 적혀 있지는 않은데 저희 참석하시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연명을 해주신 분들은 강득구 의원님 그리고 김승호 의원님 그리고 이건태 의원님 그리고 조계영 의원님 이렇게 따로 연명을 해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당에서 고문을 맡고 계시는 박성수 고문님도 함께 참석을 해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였고 정치적인 판결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용 부원장의 이런 압수조서를 보면 이재명 피의자를 잡기 위한 압수조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팻말처럼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한 그런 수사를 진행했고 그 압수조서가 결국에는 그 증거가 되었다. 결국에는 정치 수사를 시작해서 김용 부원장이 이렇게 억울하게 옥포를 치르고 있는 것이고 이 도원모발에서의 판결을 제대로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진우 의원님의 모두 발언을 듣고 이후에 임세영 대변인, 그 다음에 오동영 변호사의 기자회견 낭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우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어제 김용 부원장을 면회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변함없이 당당하고 꿋꿋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죽이기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김용 부원장을 엮음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정적을 제거하려는 정치검찰의 음모였습니다. 그리고 유동규의 오락가락 진술, 결국 정영학 의견서가 공개되면서 정치검찰이 조작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은 거짓을 반드시 이기고 살아남습니다. 옥중에서도 당당하게 버티고 있는 김용 부원장을 응원합니다. 네, 다음은 임세영 소장의 보도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영 정무수장 임세영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압수조서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검증을 통해 확보한 물건과 그 경위, 일시, 장소, 관련자 등을 상세히 기재한 그런 문서입니다. 그리고 압수조서에 이렇게 피의자, 이재명 이렇게 피의자로 적시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형사처벌 대상자로 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민용, 박태선의 물품을 압수하여 이미 조서 제일 앞단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통해 정치검찰은 애초에 모든 사건의 종착점을 이재명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뜻으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내란숙의 피해자는 현 사법체계에선 이재명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참모들에게 발언을 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재명 죽이기를 하겠다라는 것을 공언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현 사법체계를 넘어서서 초법적인 일 그리고 쓸 수 있는 모든 권력과 권한을 이용해서 집권 내내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그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땅에 도로가 피면서까지 없는 길을 개척하여 종점을 이렇게 만들려 했던 것처럼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이재명이라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기존의 사법체계를 넘어서서 가족 그리고 주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이 수사를 했다는 것이 이번 압수조서를 통해 밝혀졌다고 우리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장동 조작 프레임은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김용 부원장 사건 관련하여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더도 덜도 않고 내란 속의 피해자 윤석열 같은 사람을 현 사법체계 내에서 법대로 처분을 해주십시오. 자유로운 복장으로 자유롭게 미식활동을 하고 또 자유롭게 기자를 밀치고 자유롭게 활보하고 소환에 부르게도 되는 그 내란 속의 피해자를 반드시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자회견 진행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을 잡기 위한 정치 수사로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그 끝은 김용 부원장까지 갔습니다. 결국에 많은 증인들 그리고 많은 혐의자들이 진술이 번복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들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검찰의 수사는 정치 현안에 물밀듯이 휩싸이는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에서는 객관적인 디지털 위치 정보인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 능력까지 부정하면서 이렇게 정치적인 판결을 함에 저희는 항의할 수밖에 없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오동영 상임 대표님을 모시고 기자회견 낭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영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정치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기획한 조작 수사였음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의 대장동 사건 관련 소송 기록 중 2022년 10월 13일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조서에는 수사 대상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피의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적 공작을 벌여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위 압수조서 기재일자 바로 전인 2022년 9월 말경 유동규는 갑작스럽게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정치검찰이 원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검찰의 진술자판기 유동규의 진술 번복은 진술 번복 즈음에 유동규가 석방되고 유동규의 진술이 일관성 없이 수시로 변경되고 검사 면담 후 진술이 번복되는 점들을 볼 때 사실을 진술하는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검찰의 회유와 압박, 기획 조작에 따른 결과였다고 봅니다. 더욱이 검찰은 유동규의 내연녀이자 사건 관련자인 박모 씨를 정식 조사 절차가 아니라 수차례 장시간 유동규와 함께 불법 면담하며 김용 부원장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수사이자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에 편승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디지털 위치 정보인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법원이 채택한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정보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신뢰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오로지 유동규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은 정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판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영학의 의견서가 공개되며 정치검찰이 증거를 조작했고 그동안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 및 회유 등에 의한 것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와 최윤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대장동 프레임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해 허위와 왜곡에 기반했다는 내용이 법원 판결로 입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해 진실을 짓밟고 김용 부원장과 주변인들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희생시킨 결과입니다. 이제 진실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에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김용 부원장 사건과 관련하여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판단한 점을 바로잡고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라. 유동규 진술 번복과 박태선 불법 면담,
피의자 이재명 표기 등 정치 수사 전모를 철저히 수사하라. 정영학 의견서와 김만배, 최윤길 무죄 판결을 반영하여 대장동 조작 프레임을 전면 재검토하라. 정치검찰을 즉각 해체하고 수사, 기소 분리 등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반영하라. 검찰청법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더 이상 공익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들은 권력을 위한 정치 조직이었고 그 조작의 대가는 무고한 시민의 구속과 민주주의의 훼손이었습니다.